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11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얘기를 꼭 한마디씩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네네. 예. 근데 내년에는 어차피 올해 건 됐고 내년 할 땐 조금 좀 더 수고하고 참고하셔서 양질의 좋은 참여 예산 제안서를 좀 받았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특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심사가 좀 어차피 해서 올라오니까 아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조정회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왔을 때 겹치거나 또는 인근에서 그 겹치는 그런 제안서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랬을 땐 차라리 소통이 돼서 하나로 제대로 묶던지 아니면 다른 걸 제안하던지 해야 되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게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예산 제안서를 받으면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늘 나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한번 잘 걸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미리 교육을 통해서 네네.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사전에 하거든요. 예. 네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우리가 아까 대학 입시 박람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근데 내가 이게 7대 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한 7, 8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를 나는 지금도 그때도 제가 말은 했지만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그럼 지금 이 대학 입시 박람회는 몇 학년부터 듣죠? 우리 되게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그렇죠. 이제 되게 이제 예비 수험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비 예비 수험생, 수험생이라면 고2? 고2, 고3 뭐 이제 입시 정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준비를 고2, 고3에서 하는 건 늦어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중2 때부터 해야 되고 진로 박람회도 역시 이거는 연계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진로를 갈 것인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박람회라는 것도 그렇고 이 대학 입시 박람회라는 것도 미리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나가는 거지 이제 다 돼서 점수 받고 그거를 위해서 되게 하잖아요. 그거는 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들도 와서 물론 이렇게 컨설팅하고 우수의 인재를 끌어가려고 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도 많은 정보를 준다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상담이든 저런 상담이든 이게 어쨌든 내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살 것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면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뭐 920명을 특별히 예비 의대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출됐죠? 아까 말씀드린 950명은 이제 보충 설명 드리면은 이제 그 진로 진학 관련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수험생만인 게 아니고 이제 저학년 초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제 수시로 저희가 진로 진호 관련해 가지고 체험도 있고 특강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면- 명수가 950명입니다. 그러니까 950명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대학 입시 박람회는 주로 전문대도 해당이 돼서 와서 하나요? 되게 대학 4년제 대학이죠. 대학 쪽 위주로. 우리가 대학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문대를 갈 수도 있고, 전문대 안 가고 또 고등학교 나서도 얼마든지 좋은 취업의 일자리도 가는데, 주로 그것도 어떤 거예요? 사대문 안에 들어간 서울 쪽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주요 대학에 들어간.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그거를 들어야 돼. 나하고는 해당도 없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입시 박람회라는 게 몇 억씩 들여서 할 일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은 했지만 좀 곰곰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고 이 예산을 차라리 미리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꿈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이게 필요해. 우리 평택이 교육부나 의료가 안 돼서 정조를 못한다 하잖아요. 이 교육의 질을 우리가 높여줄 수는 없어요. 이거 교육 박람회 하나 해준다 해서 교육의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정보가 많아서 각자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에 못 미치는 몇백 명씩 모아놓고 있는 입시 그 박람회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건 굉장히 저는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3 애들이 이제 저희는 수시 전형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시기라 이제 특별히 이제 예산을 지금 1억 넘게 편성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 알겠고요. 검토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선생님들 데이터 또 각 학교에서 데이터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서 주지 않는 데이터보다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진로 박람회하고 어떻게 연결을 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년을 좀 낮추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인 그런 게 앞서지 않으면 대학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정보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관심이 많은 부모 교육도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진로해야 될 것인가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청소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기대한 바가 많고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좀 덜 되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저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이제 우위로 올리기로 했나 봐요. 네,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속해서 급속으로만. 네, 급속으로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거기 오시는 분들은 완속해서 나가기에는 지체가 돼서 안 됐거든요. 어디 동사무소도 가보면 완속이 있어요. 그건 직원용이지 급하게 와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서울에 갔다가 동사무소 찾아서 갔더니 완속만 있어. 아니 몇 시간을 내가 언제 하고 오냐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는 좀 급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파트별에서도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우리 행정서비스 만족도 고객 만족 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가 진단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실시하실 때 뭐 그 어떤 항목을 갖고 주로 하시지요? 네, 5개 분야로 하는데요. 네, 이제 고객 응대 태도, 고객 존중 및 마음 자세, 네, 또 전화 응대 태도, 또 민원 처리 태도, 고객 불만 해소 노력도 이렇게 5가지를 2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역지사지해서 공무원들을 반대로 공무원들 쪽 입장도 생각해서 해보시는 문항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만 인식 개선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문항도 만들어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작년도 24년도 진단한 내용 좀 있으면 샘플로 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과별로 팀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요. 저 5페이지를 좀 한번 5페이지 보기 전에 총무과 우리 그 직원 그 결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올해 결혼 인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우리 전체 저희 지금 현재 예. 그 공무원 숫자. 숫자. 정원 대비해서는 예. 한 60여 명 정도 결혼이 있습니다. 60여 명.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는 2025년도에 우리가 18명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해 주셨는데 그 공무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무직 직원이 지금 예. 455명 정원에 예, 437명 현원입니다. 437명.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2,369명인데 우리가 이제 본청에 실국이 있고 그 25개 읍면동에 이제 동 직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지금 낙후된 읍면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는 일손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발령나기를 기피하는 예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번에 좀 이 북부 지역의 형평성에 조금 이렇게 뭐서 늘 부족 현상이 있고 이제 이런 읍면동이 있었어요. 이제 이래서 뭐 본청도 본청이겠지만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또 우리 요 북부 지역에 뭐 서정동이라든가 뭐 이런 저쪽 시골 쪽에는 일손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출장 소장님으로 우리 김병준 소장님 계실 때도 너무 이렇게 읍면동에 업무가 폭주해서 그 동에 가기를 기피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제 이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뭐 실국별로 본청이나 출장소 이런 쪽보다도 이제 읍면동 쪽에 인원 배정을 할 때 뭐 정원이 뭐 20명이다 하면 뭐 17명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서 업무가 폭주해서 시달리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특히 또 이제 행정적으로 빈약하고 이런 동에는 뭐 소외계층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되게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 발령 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읍면동에 이 배정을 좀 균형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예.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급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뭐 7급, 8급 뭐 몇 급이 한 3명 있다가 받듯 한 명 와서 뭐 9급을 줘서 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급을 떠나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익숙해지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인원 배정을 할 때 균형 있게 분배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함께하는 직원 복지에서 이제 직원들 후생복지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짝수년도 출생 직원, 경년제 및 만 50세 이상 직원 매년 직원들한테 이거 휴양 시설이라든가 어떤 뭐 동호회 지원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또 제가 이제 휴양 시설을 한번 보는데 대명 등 6개 리조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리스트 혹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기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사계절 휴양소가 몇 개 있어요? 사계절 휴양소는 저희가 이제 휴양소를 딱 지정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뭐 숙박 시설을 이용했을 때 예. 예, 그 숙박비에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예. 저희 그 이지웰이라고 복지후생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 2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예, 26,000개.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어디 예, 이렇게 거기서 이제 숙박하고 이제 이게 관광이나 뭐 휴양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신청을 하면 10만 원씩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합니다.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겹치지 않게 뭐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올해는 좀 또- 예,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네. 골고루 지금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궁금했고 또 그 카라반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카라반 같은 거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군이 저희 그 시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이제 카라반도 저희들이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연초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이제 중간에 뭐 못 가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460개 정도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본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그 지원금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카라반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했는데 그 가평시에서 운영하는 자라섬에서 운영하는 카라반 시설이 있더라고요. 캠핑카라 그러죠. 뭐 A동, B동, C동 해가지고 그 운영을 잘하는데 제가 한번 그 가평 쪽에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번 숙박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카라반이 굉장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쾌적하고 분위기도 있으면서 괜찮은데 이게 아까 뭐 제가 이제 또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매 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연결이 된 데 있으면 자매는 또 거기에 그 현지인들 그게 그 지역의인들 그 가격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이제 했는데 혹시 우리 카라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시 도시 이런 데가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쓸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이제 자매 도시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그렇죠. 다르죠. 민간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도 혹시 그 업체랑 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이 카라반이 가격이 뭐 평일 날은 뭐 7만 5천에서 8만 원 이렇게 평일 날 낮에 그 지역 가격으로 가니까 뭐 3만 5천에서 4만 원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자매 자치과인데 혹시라도 이런데 자매하고 연결된 데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겸사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한번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예,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는 누구나 이렇게 좀 그 경년제, 홀수년제 해도 가격이 뭐 이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매 도시 같은 데는 우리가 또 이렇게 갈 때 어느 정도 할인 가격을 또 할 수도 있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박정희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 시민들도 예. 그런 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기란 맺으면 추가로 맺으면 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들 후생복지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자매 도시하고 연결되면 또 더 좋은 가격으로 또 갈 수도 있는 저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그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그 읍면동이 이번에 2025년도부터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25개 읍면동이 다 된 거죠? 예, 전면 전환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인원이 지금 25개 읍면동의 인원이 이게 지금 여기 그 25개에서 52개 분과위원회 931명 의원이라는 게 이게 명수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명수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걸 저희가 20 이제 5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구성하는데 이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예. 이게 여기 보니까 평균 다릅니다. 나뉘어 보면 보통 25개 읍면동이 37명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그 법규상에 몇 명에서 최고 50명까지죠? 20명에서 50명까지로 20명에서 50명까지. 예, 예. 근데 요게 어느 동에는 50명 있는 데도 좀 있죠. 49명이 있는 데도 있고. 안 친하는데 예. 예, 그런데 이게 인원이 이렇게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근데 이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인구가 또 이제 많은 데는 예. 서로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예, 예. 보니까 이거 전환하면서 엄청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늘어났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도 굉장히 강화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보면 또 9개 단체, 뭐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향도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 여러 개 단체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같이 위해서.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시민들도 물론 이제 서로 들어가고 싶고 이제 이런데 일단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규제도 하고 한 단체에 몇 개씩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단체가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이제 예. 이래서 이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저기 의원 수를 늘리다 보니까 막 과열 경쟁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50명까지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너무 이제 막 많더라고요. 워낙 신청하시는 분이 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예. 인구도 많고 이제 그런 데는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원도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평택시 주민자치 시범 실시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정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치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제 이게 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신가요? 이제 읍면동에는 다 있고요. 이제 예. 사무실이 없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이제 그거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지 글쎄 않게. 이게 균형 있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운영제도 이게 지금 보면 그 제안이라든가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치과에서 서포트를 해주든지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양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게 좀 질이 지금 이제 향상이 정착되어 돼야 가는 되는데. 단계인데요. 저희가 예. 이제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성과 보고 대회도 12월 달에 하는 것도 제가 참여도 해보고 이제 했는데 어느 읍면동들은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 이런 발굴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또 읍면동은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하던 일 또 치계단체나 구계단체에서 하던 일들을 또 여기서 발굴해가지고 같이 중복으로 하는 데들이 또 꽤 있어요. 예. 가급적 지향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 교육도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올해 예산이 이게 56억인가요? 49억입니다. 49억. 49억. 예. 전체 규모가 이제 당초에 그렇게 예, 된 거고요. 수원인데 실제로 이제 선정된 거는 49억. 49억 3,500만 원이에요. 예, 예, 예. 이 뭐 기한 우리 그래도 세금이잖아요. 이게 예. 유유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게 그 각 의원회의 역량 강화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지금 참여해서 제안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엄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균형이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 18페이지. 예,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 자유 휴 카페가 지금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그다음에 이제 중앙동이 이번 21일 날 개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위탁을
보니까 그 YFC라고 거기에다 위탁 정하신 거예요? 드리기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게 되면 조성 준비하는 데가 지금 포승이 있고 지금 여기 용의점에 청소년 이 시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의점. 용의동은 네. 지금 본 예산은 편성은 됐고 네. 지금 장소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장소만 섭외가 되면은 이제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의점에는 2024년도 2월에 장소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이거 맞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올해 맞습니다. 2025년도인데? 25년입니다. 네, 그죠. 2024년 2월이면 벌써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오타입니다. 오타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선정이 예정됐다는데 왜 2004년도 2월로 돼 있나? 이제 이래서 요거는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 네. 청소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카페가 많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좋죠. 그래서 중앙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여기 사항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유재산 그 유효 공유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 강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그 미활용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공유재산들이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있나요? 금액으로 보면 예. 저 이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대부분 각 부서에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고 용도를 폐지를 해가지고 예. 이제 더 이상 각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이제 회계가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예. 일반 재산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200억 원 좀 안 되게 회계가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200억 정도. 지금 200억 정도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또 아직 우리 시에서 발굴하지 못한 그 공유재산 같은 것도 그거를 문제점 발굴해내고 이럴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럴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마다 그거를 이제 찾고는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각 부서에서는 이제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매년 거의 사용 가치가 없는 거는 회계가로 넘겨서 매각할 수 있는 매각할 수 방안을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 쓸 수 있는 거면 보유하고 있지만 또 쓸 수 없는 건 매각해서 다른 또 예산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행정 처분 조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무단 점유할 때는 어떤 행정 조치 처분을 해드리죠? 보통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회계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단 점용하는 거는 이제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게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이제 뭐 사용 허가나 이런 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변상금을 납부를 하도록 납부 받고요. 네. 이게 지금 문제 발생된 곳이 포승 만호 사리 지역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사례 있으시죠? 포승 제2산단 그 진입로 모 A 회사의 진입로를 뭐 한 축구장 2,100평 정도 무단으로 도로 진입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는 몇 년 동안
하나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시민들이 일어서서 항의하고 그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해결도 안 되고 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시민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눈 감아줘도 되느냐 이런 질타를 받으신 적 있으시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그 확인을 해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는 이제 미래첨단 산업과하고 연결돼 있고요. 예. 그 도로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예. 건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 녹지 지역인데 이제 그 진입도로 주차장 뭐 그런 예.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산이 이제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로 뭐 행정적인 이관이 돼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업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저 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단 점유 도로 사용한 저기 사례잖아요. 사례라 이런 것도 좀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꿰고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다. 시민들이 원성이 많잖아요. 어느 모 기업이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쓸 수 있도록 녹지면 녹지대로 아니면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용도 절하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희우재산을 그냥 그분들이 어느 모 기업이 그냥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방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부서하고 한번 적절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 여기에 이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또 알고 있어야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그 51페이지에 보니까 평택시 CCTV 현황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총 우리 지금 CCTV 설치 대수가 3,710개라는 소린가요, 이게? 요거는 개소수고요. 예. 그 이제 폴대에 세워진 게 3,710개소. 거기 이제 방범하고 불법 주정차가 포함된 숫자고 CCTV 카메라 수는 12,095대입니다. 이게 그 개소수라는 건 볼때 네, 세우는 볼때, 거 예. 그 얘기예요. 그 보면 이게 방범 CCTV가 지금 1,102개가 설치가 돼 있고 불법 주정차가 그러면 1,993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이게 지금 네.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이래서 그럼 그거에 이제 준해서 제가 36페이지 보니까 사업 개요에 지금 22억 1,300만 원 예상이 계상이 돼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20개소 이게 그 8억 정도예요. 8억 정도인데 20개소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불법 주정차 CCTV 노후 설비 교체 이전 100개가 11억 예산이 있고 또 버스 전용 CCTV 노후 설비 교체가 2개소가 이게 5천만 원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을 여기다 표식을 하셨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20개에 8억이면 개당 4천만 원이에요. 네. 이건 4천만 원이고 불법 주정차 CCTV 노후 설비 교체 및 이전 이거 100개 11억. 11억은 이게 1,100만 원 꼴 정도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버스 전용 또 CCTV 노후 설비 교체 2개가 5천만 원이면 이거는 2,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뭐 성능별로 그래서 그런지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게 가격이 상이한 이유가 뭐죠? 이게 화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CCTV 신규 설치는요. 예. 처음에 이제 최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형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 고정형 카메라 보통 한 4대 정도 들어가고 그 볼대도 들어가고 전광판, 불의 장비, 뭐 영상 분석 장치, 뭐 감리비, 공사비 이런 게 다 총 들어가서 한 대당 신규 설치할 때는 4천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노후 설비 교체는 카메라마다 이제 그 노후 교체 장비가 고정형 카메라가 4대가 있는 게 있고 또 한 대가 있는 게 있고 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카메라 대수가 한 200만 원씩 들다 보니까
뭐 고정형 카메라가 4대 있다 그러면 한 1,600만 원, 없다 그러면 한 800만 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 비용이 서로 다 그 카메라 개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이걸 세운 거고요. 예.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도 지금 예전에 버스 승강장 이것도 버스 전용 차로도 이제 그렇게 카메라별로 다 틀려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가 네, 볼때나 이런 거 다 남아 있어요. 있어서 네네. 가격이 이게 네네. 그리고 차이 나는 건가요? 보통 카메라를 거의 교체하기 때문에 요 노후 교체 장비는 거의 카메라가 교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권에 있을 때 도로교통과에 CCTV 있고 장착도 있고 없는데 학교 앞에는 달아달라고도 했는데 거기도 가격이 계속 다 틀려요. 2,5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싼 거는 또 1,500만 원짜리가 신규 다는 건데도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그 중요한 도로에는 이렇게 비싸게 달고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알기로 저희도 모르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이게 CCTV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오늘 이 궁금 사항을 제가 이제 해소를 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이거는 업체별로 어떤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요새 최신 뭐 저기 RTS 교통 장비 그 점검하는 그런 거가 더 비싼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거 이제 그 신규 달거나 뭘 때 가격 차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업무 보고 할 때 좀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를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규는 거의 다 4천만 원. 그러니까 네. 하여튼 우리는 그 평택시는 지금 빠르게 교통이 흐름 속도라든가 교통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고 있죠.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이거 우리 그 주정차 뭐 무인 단속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제사업소 사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이 확장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혼자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경 좀 더 많이 써서 우리 그 주정차라든가 이런 그 관제사업소 하시는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37페이지에 보면 그 방화벽 현 임대망의 방화벽 장비 단일 한 대를 구성돼 있어 방화벽 장비에 장애 발생 시 영상 정보 수집 확인 불가. 이제 이 주정차 단속망 설치된 방화벽 장비가 좀 뭐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할 때 그 방화벽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임대망이라고 해서 KT에서 예. 그 방화벽 장치를 임대해서 썼는데 그건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가망으로는 2대가 또 설치돼서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 연수가 6년을 초과해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고 또 제조사에서 올해까지만 장비가 장애 있을 때 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교체하고 노후화된 내용 연수가 넘은 거 3대 교체하고 이제 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망은 한 대를 더 신규로 추가해서 이중망으로 구성해서 보안이 이제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KT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뭐 한 대가 있고 우리 자체로 쓰는 게 2대가 있던데 예. 지역별로 어떻게 이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 관제 사업소에 있습니다. 관제 사업소 내에 네네 다 저희 CCTV 하는 걸 다 하나 예. 거기에 저희들이 예. 그때 저기 뭐냐 현장 탐방 갔을 때 본 그 예, 시스템인가요? 서버실 예. 아 그렇구나. 저는 이게 좀 저기 생소해서 궁금해서 이럴 네네. 때 좀 문의드리고 질의해본 저기 성향입니다. 하여튼 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낼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